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날씨 얘기부터 해야죠. 북극 한파에 전국이 냉동고. 이건 뭐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추워요. 네, 연휴 막바지에 초특급 한파가 몰려왔습니다. 전국이 마치 냉동고 안처럼 꽁꽁 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제일 큰 피해가 역시나 제주도였습니다. 어제 제주공항의 항공기 전편이 결항했고요. 여객선 운항도 전면 통제가 됐습니다. 네. 귀경객, 관광객 4만여 명이 발이 묶여서 옴짝달싹 못했어요. 다행히 공항은 조금 전 7시부터 김포행부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예. 여객선도 오늘 재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남 지역에 눈 피해가 컸어요. 적설량이 많은 곳은 한 20cm 이상이 왔다고 하거든요. 예. 어제 제주뿐만 아니라 광주공항, 여수공항도 다 결항했었고요. 제일 추웠던 곳은 역시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철원이요, 영하 26도가 나왔고요. 체감온도가 영하 39도까지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북단에 있는 헤이룽 장성 모허시의 기온이 영하 53도까지 찍어서요. 중국 역대 최저 기온의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영하 53도요? 예, 와. 신기록이었습니다. 엄청나네요. 오늘도 계속 추운 거죠? 지금 7시 기준 조금 전 기준 업데이트된 걸 기상청에서 확인했는데요. 서울이 현재 영하 17도고 광주가 영하 13.3도, 부산이 영하 11.7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오늘 오후부터는 살짝 좀 풀려서 이렇게 춥지는 않을 건데요. 다만 이번 주에 내내 이 추위가 어느 정도는 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뭐 원인이 단 한 가지로 설명되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뭐 기압골의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물리면서 극강 한파가 온 건데 근본 원인으로 따라 들어가자면 제투기류, 지구온난화, 기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겨울철 날씨를 지금 종잡을 수가 없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2주 전이거든요. 1월 12일에 서울 기온이 낮 최고 12.5도 기록했고요. 맞아요. 그때 막 울릉도, 강릉, 포항, 안동 이게 1월 역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다 기록했어요. 그때 제주도에는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 사진도 보였어요. 예. 근데 딱 2주 만에 지금 이런 날씨가 온 건데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상 기온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날씨가 어느 정도 따뜻하냐면은 아예 스키장이 다 문을 닫았어요. 너무 따뜻해가지고. 세상에. 그래서 바르샤바는 뭐 19도, 뭐 스위스에 있는 들레몬 같은 경우에는 20도 그러니까 낮 기온이요. 예. 영하가 아니라 하하. 영상 20도면은 1월달에 그러니까 이게 눈이 다 녹아가지고 지금 스키를 못 한다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스위스 하면 스키장인데 겨울에 예. 거기 지금 스키장들이 다 저 인공 눈으로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지만은 이 제트 기류가 한 북위 60도에서 강하게 이제 커튼 역할을 하는데 네. 제트 기류가 강할 때는 북극의 온도하고 그 밑에 온도하고가 차이가 많이 나면은 제트 기류가 빵빵하게 이렇게 돌아갑니다. 커튼이 예,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데 단단하게. 제트 기류가 이렇게 불규칙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행이라고 하죠. 뱀사자를 써서 이렇게 원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그리게 돼서 이게 밑으로 내려오면 한파가 쫙 몰리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되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북극이 따뜻해지면은 이 온도차가 그러니까 밑에 북반구하고의 온도차가 별로 안 나면은 이게 사행을 하는데 제트 기류가 그런데 지금 아까 앵커가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그 원래 빙하가 있으면은 예. 햇볕이 반사를 해요. 근데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바다는 햇볕을 다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여기가 따뜻해지니까 지금 제트 기류가 이렇게 힘을 잃는 불규칙하게 거예요. 네. 나오면서 지금 어디는 춥고 어디는 예. 덥고 지금 이 난리가 벌어지는 건데 앞으로도 이거는 우리가 익숙해져야 돼요.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너무 늦었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대세, 그러니까 제트 기류의 불규칙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얼음이란 게 이제 한번 녹기 시작하면 계속 녹는다. 그래서 그 전문가가 이미 늦었다라는 말을 해서 5년 전 그 인터뷰가 굉장히 화제의 인터뷰였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속도를 늦추는 게 그나마 대책이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훨씬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그 속도를 늦추는데. 그래서 당장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추우니까 정말 그 생각이 다시 절실하게 나는데요.
오늘 여러분 오늘은 폭설 예보도 있습니다. 중부 지방에요. 단단히 이래저래 주의하셔야겠고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추운 거예요? 일단 이번 주까지 춥고요. 그 다음 달 가면 이렇게 살짝 좀 풀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제트 기류가 이렇게 세게 쏟아지는 거는 다음 달 초반까지는 당분간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나경원의 최종 결정. 예, 나경원 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할지 안 할지 최종 결정해서 오늘 11시에 발표하겠다 했습니다. 네, 어제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어요. 11시에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했고요. 어젯밤에 역시나 그 귀갓길에 기자들이 요새 뻗치게 하고 있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 집 앞에서. 집 앞에서. 예,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결심은 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결심이 어느 쪽인지는 말하지 않았고요. 당사에서 하더라고요. 예. 당사에서 하는 발표를 놓고 또 전망이 두 가지로 갈려요. 어떤 분은 당사에서 하는 걸 보니 당의 화합을 위해 불출마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거다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당사에서 하는 걸 보니 당을 위해 출마하겠습니다 할 거라고. 결국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더 많은데 사실 실무적으로는요. 지금 그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소통관을 좀 빌릴 수가 없는 처지에 있고 지난번에도 한번 드러났었지만 다른 의원들이 협조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그 소통관에 빌릴 수 없어서 당사로 간 측면도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박종희 전 의원,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은 상징적인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에서 선언할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얘기를 견주어 봤을 때는 이게 그럼 불출마 쪽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고. 예, 해석이 지금 여러 가지로 엇갈리는데요. 어제 저희가 좀 캠프 측에 물어봤을 때는 여전히 반반이라는 답변이 좀 돌아왔고요. 측근 회의를 어제 했었대요. 여기서도 좀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렸었고 여기에 대해서도 나경원 전 의원이 회의에서도 마지막까지 숙고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 마음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군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 한 가지 좀 의아한 게요. 출마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뭐 오늘 내일 어디 갈지 일정이나 메시지 같은 걸 좀 정리를 보통은 해놓거든요. 예. 근데 이번 나경원 전 의원의 행보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읽히지가 않고 있고 저희가 다른 캠프에 취재를 해봐도 그런 보통 나경원 전 의원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라는 제보가 캠프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른 캠프에도 이게 전혀 제보가 들어온 게 없대요. 그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불출마가 아닐까라는 또 관측도 같이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설 연휴 내내 정치권에선 제일 큰 이슈였죠, 김준일 에디터. 예, 뭐 지금 오늘 어쨌든 결론이 나면은 조금 가닥이 잡힐 것 같고 그러면은 유승민 전 의원도 출마할지 여부가 좀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2월 2일, 3일에 등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주목을 받다가 지금은 약간 여론의 관심에서 약간 벗어났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차지를 하면서 그래서 출마 여부를 아마 만약에 나경원 의원이 출마를 하면은 유승민 의원은 안 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고 뭐 이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죠. 김관일 기자. 예. 그나저나 다른 후보들 연휴에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어요. 지금 일단 그 유력하게 꼽히는 3자가 지금 그 나경원 전 의원,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이렇게 3명인데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숙고하고 있었고 나머지 둘은 연휴 동안 각각 외연 확장하는 그런 전략들을 보였습니다. 먼저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어제 연포탕 기자간담회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연대, 포용, 탕평 이걸 줄여서 연포탕 당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요즘에 좀 밀고 있는데 맞아요. 이걸 강조하려고 어제 기자들한테 실제로 연포탕을 쐈습니다. 그 낙지 있잖아요. 연포탕 비싼데. 네. 그 한식집에서 기자들한테 쐈고요.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외연 확장의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여성 민방위 훈련을 얘기를 했어요. 이게 원래 작년 10월에 여성 예비군 훈련 뛰었던 거를 약화시켜서 지금 민방위라고 제시한 건데 일종의 뭐 교련 훈련 같은 걸 좀 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정치권에서는 요 여성 민방위는 안보 정책이라기보다는 뭐 2대남, 20대 남성을 겨냥한 어떤 젠더 공약이다 이렇게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가 아닌데 이런 공약이 나온 거잖아요. 이 얘기는 내가 당대표가 되면 입법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법으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인 거죠? 바로 이번 주에 발의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내 조직의 도움이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뭐 비윤이다 이렇게까지 찍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대로 나는 윤힘 보태기 후보다 뭐 이런 쪽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보수 전통 지지층에 구애하고 있는 모습이 읽히는데
주말 그 연휴에 페이스북에다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라고 말했던 거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해서 소모적인 논란이다, 사과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좀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그리고 탈북민들이랑 만나면서 안보 이런 것들 챙기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예, MB를 찾아간 부분이 또 주목이 되고 있어요. 예. 김준일 대표. 예. 그 여론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KBS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서 18일에서 20일간 사흘간 전국 남녀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네. 국민의힘 지지층의 이제 당 대표를 물어보니 김기현 28.2, 안철수 19.3, 나경원 14.9. 그래서 이제 나경원 의원이 조금 많이 떨어졌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요 순위는 MBC 조사에서도 동일하고. 순위는 동일해요. 지금 많은 조사들이 지금 순위는 거의 비슷하죠. 이런 예. 식의 흐름이. 예. MBC가 MBC 의뢰를 코리아 리서치가 18, 19일 이제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김기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기현 22.8, 안철수 20.3, 나경원 15.5. 예. 그래서 순서는 똑같고 다만 김기현, 안철수가 여기 MBC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내로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띄는 거는 김기현, 안철수 가상 대결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겼어요. 여기서. 결선으로 둘이 간다 예, 하면은 결선 투표. 어. 그리고 나경원, 안철수에서는 안철수가 이기고 김기현, 나경원에서는 김기현이 이기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지금 요 현재 조사라면은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결선 투표로 올라가기만 하면. 다만 이제 지금 이게 여론조사가 이게 맞느냐. 왜냐하면 당심이잖아요. 그렇죠. 당원들하고 여론조사는 지지층하고는 분명히 다르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지난해 여론조사에서 당심 그 37%는 아니 50% 나왔는데 여론조사에서는 실제로는 37% 정도 받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괴리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게다가 이게 조사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1,000명을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그게 대충 한 3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300명의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한 5%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5%, 아래로 5%니까 이게 10%예요. 그러니까 이제 300명 표본이 너무 작다. 그게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네, 다만 모든 여론조사가 비슷한 순위를 보이고 있을 때는 흐름 정도는 이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흐름 정도는 알 수가 있는데 이거를 절대적으로 지금 하기가 너무 변수가 많다라는 거죠. 당심도 아니고 표본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만 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보고 하나만 더 짧게 볼까요? 예, 난방비 폭탄에 버스비까지. 명절에 일가 친척들 모인 자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게 이게 난방비 얘기입니다. 난방비가 관리비 고지서가 명절 직전에 다들 이제 배부가 되면서 명절에 모였을 때 다들 성토장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뭐 18평인데 28만 원이 나왔니? 뭐 전달보다 5배가 난방비가 나왔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네. 간단히 원인을 말씀드리면 LNG 수입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뭐 환율까지 오르면서 천연가스 수입 단가가 올랐고요. 그래서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을 2년째 동결하고 있었는데 이걸 작년에 4번이나 올리면서 확 올랐고 예. 겨울에 난방을 많이 틀면서 갑자기 난방비가 확 오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작년 대비 38% 인상이더라고요. 작년 요 시기 대비. 근데 우리 느낌은 2-3배가 오른 느낌인 거예요. 네.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추우니까 또 많이 틀잖아요. 게다가 지금 1분기에는 잠깐 동결을 했는데 2분기에 난방비를 더 올릴 거라고 해서 걱정이고요. 아이고. 전기요금도 인상률이 올해는 작년에 2.7배에 달할 거라고 하고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4월부터 300-400원 정도가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서울이요. 있습니다. 예. 이래저래 물가가 참 이게 실감이 되는 명절이었어요. 왜냐하면 세뱃돈까지 세뱃돈 물가까지 올라가지고 여러분 어떠셨어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